예제 설명함수 큐시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줬는데 실행 클래스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로직을 짜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조그만한 함수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갖다 쓰는 형태가 훨씬 더 유연한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만드는 함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1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1번이 뭐죠? 인트 하시고, 플러스는 앞에서 한번 외워줬죠? 앞에서 한번 외워줬습니다. 내기레스 두 개를 받아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거는 뭐 앞에서 해보셨잖아요. 뭐죠? 이 x 리절트 하나 만드시고, x 더하기 y 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리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을 결과로 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플러스죠? 이거 합계 더하기 함수. 그 다음에 더하기 함수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평균 함수도 만들 수 있겠네요. 평균은 더한 것에다가 대수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래서 함수의 형태가 이거네요. 위에 보시면 더블. 평균은 보통 실수로 나오니까요. 에버리지 들어가고. 내기에서 두 개를 받습니다. 그죠? 내기에서 두 개를 받아서 뭐 하시는데, 리턴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좋은 방법은, 평균을 구하려면 다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다시 또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치지 마세요. 따라치지 마세요.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코딩이 뭐냐면, 합산해서, 리절트에서 리절트에다가 나누기 여기 평균이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리절트 2 이렇게도 코딩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코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합산하는 함수를 만들어놨잖아요. 요거를 활용하죠. 요거를 활용하자가 뭐죠? 코드 재사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함수를 지금 합산하는 함수를 만들어놨죠. 코드 재사용을 한번 해보자. 그죠? 요 라인에 있죠. 요거랑 어떻게 지금 코드가 중복이 돼 있죠. 중복이 돼 있으니까 굳이 요거를 쓸 필요가 없고 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리절트 하시고 플러스에다가 x, y를 넣으시면 이게 합을 구하는 함수 제4의 이 코드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합산하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영어 함수에다가 불러다 씁니다. 이렇게 불러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객체 안에서는 요 클래스 객체 안에서는 함수든 속성이든 마음대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니까 아시겠죠? 자기 거니까 다른 함수에서도 마구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함수 있죠? 이거 그냥 갖다 쓰시는 게 코드 재사용으로 이래서 훨씬 더 좋은 소스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코드 중복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고쳐주시는 게 훨씬 좋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익스큐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이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없으니까요. 포인트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평균을 구하고 출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따라치지 마세요. 이것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구하려면 다 일일이 다 코딩을 하는 거죠. 합산함수 구하고, 합산함수 구하고요. 일일이 코딩을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7 이렇게 합산함수를 구하고요. 70을 구하고 그 다음에 70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리절트 2에서 여기에서 리절트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하면 평균이죠? 평균 한 다음에 요거를 출력 어떻게요? 리절트 2를 출력 이렇게 다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요?
위에 함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함수들을 코드 재사용,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요거를 재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좋은 코딩이다. 이 플러스는 요 에브리지 함수에서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갖다 썼죠. 에브리지도 갖다 쓰면 되겠네요. 이게 요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갖다 쓰시면 되죠. 여기 굳이 이렇게 로직을 또 만드실 필요가 없다. 이게 코드 중복이죠. 얘가 지금 코드 중복이라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코딩할 필요 없이 위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으니까요. 얘를 갖다 쓰자가 이제 코드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브리지에 실과 10을 넣으시면 평균이 구해지죠. 평균이 구해진 거를 리저트 요번에 3이라 할까요? 3이라고 하고 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더블형이군요. 더블로 갈게요. 더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코딩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코드 재사용이죠. 함수를 재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코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코딩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갖고 와서 사용하는 됐죠? 네, 됐죠. 이름이 틀리나? 아이고, 잘못됐네. 그리고 임포트가 잘못됐습니다. 이 인텔리제이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폴더에 있는 소스를 간혹가다가 임포트할 때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려가지고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하십니다. 그쵸. 실행을 해보시면 네, 평균 R이 나오네요. 소수점 짜리네. 네. 네, 여기 로직이 좀 잘못됐네. 그리고 인트를 해가지고 좀 잘렸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블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트로 하면 소수점이 잘리죠. 아까 이렇게 있죠. 2로 나눈 결과가 여기로 쏙 들어오는데 점수니까 이게 소수점이 잘려버렸죠. 네. 여기서 더블로 수정할게요. 그쵸? 예, 그래야지 더블형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압축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저쪽에 더블로 갖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8.5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매기 변수는 점수인데요. 점수를 이제 이렇게 나누기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캐스팅, 더블로 캐스팅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 버그가 있었네요. 이제 소스에 버그가 있습니다. 그럼 8.5가 나오죠? 이게 캐스팅 하셔야, 요거
빼주시면 뭐 하시면 점수에 나누기 점수가 돼서 속점이 날라갑니다.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해하시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수로 다 바꿔놓고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코드를 잘 사용,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은 코딩이 리액티스랑 퍼포노트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문제는 네,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수편,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 백체 기억을 하는 거. 이것도 패키지를 만들게요. 이그젠플 4까지 했죠? 이그젠플 5, 이그젠플 5 해서 요즘 예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2개 만들어 볼게요. 계속 카 예제를 하고 있는데 카 하고 이제 카 애플리케이션을 2개를 만들어서 팩트 제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카 예제죠? 카와 카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드리죠. 섹션 연사에 이그젠플 영어 가지고 카 애플리케이션 이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벡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트와 벡터는 중요한 쉬운 개념인데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쓰는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클래스에다가 로직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클래스에다가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메인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코딩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예제 차가 출발하고요. 차가 출발하고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키라는 것은 핸들 돌리는 거, 이런 키를 돌립니다. 핸들이 아니고 자동차 키, 시동거를 자동차 키를 돌리는 시동거는 거죠. 시동거 나서 이제 달려야 되겠죠? 달립니다. 자동차 달립니다. 달리는데 속도가 있죠? 시속 조금씩 증가해야 되겠네요.
킬로미터, 10km부터 시작해서 땅땅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마법문 써야 되겠네요. 그죠? 달립니다. 똑같은데 숫자만 계속 쓰는 말이죠. 마법문 써서 여기까지 쭉 달리다가 마지막에 현재 속도를 한번 찍어줍니다. 현재 속도 50km 까지 증가했죠? 50km. 요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에 해당하는 코딩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코딩? 객체 지향 코딩을 하세요.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코딩하는 거. 객체 지향. 객체 생성,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 호출해서 코딩하는 게 객체 지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밑에 실행 클래스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하나 이제 함수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 건데, 여기 10부터 50까지 증가하죠. 반복문 써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에 현재 속도 한번 찍어주는 거죠. 이거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객체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라고 객체는 준비되어 있고, 이거 합쳐가지고 객체 하나 생성하면 되죠. 객체 생성이 객체 지향 코딩의 시작이죠. 그래서 파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카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시동거는 함수가 있죠. 시동거는 함수. 이름이 뭐냐면요. P, 그래서 카에 시동 없지만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온 함수를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출력 하는 거죠. 이 함수는 없지만 이제 만들어야겠죠. 돌립니다. 자동차 시동 걸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동차 속도는 카 에러를 호출하시면 이 함수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위에 있는 달립니다. 요거 있죠? 요거를 5번, 요거를 5번 합니다. 어떻게? 여기 10부터 50까지 증가하게 5번 호출, 5번 출력이라고 합니다. 5번 출력. 그래서 10부터 어디까지요? 10부터 50까지, 10부터 50까지. 5번 출력을 하는 거죠. 화면에. 마지막으로 현재 속도가 몇 킬로인지 이제 확인하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스피드라고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에 함수인 개수로 시작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피드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속도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이 뭐죠? 결과 내보내기. 현재 속도의 값을 내보내기 하는 함수입니다. get 스피드. 그러면 스피드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얘를 화면에다가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속도 플러스 스피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더 이쁘게 하시려면 킬로미터 H 이렇게 되네요. 네, 요거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고 약간 좀 힘들어하시면 바로 앞에 구조만 좀 잡아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함수를 만드시고, 이 함수의 역할은 뭐죠?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출력하는 거고. 두 번째, run 함수를 만드시고, run 함수에서는 달립니다. 시속 10km 속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speed는 뭐죠? 현재 속도를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가격을 살피고 감을 못 잡으시면 앞에 내용을 좀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요거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보내드리고, 예,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과가 위에 이렇게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애플리케이션. 하고, 칼에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몇 개 만들어야 되죠?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야 되고, 네. 네, 여기 하죠. 그래서. 객체의 3요소가 있다고 했죠. 객체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속성. 어떤 속성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시면 스피드라는 속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현재 속도를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현재 속도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스피드라는 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숫자니까요. 스피드로 속성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속도를 저장하는 속성. 저장하는 거고 시작합니다. 됐죠? 항상 속성보다 여기 객체를 만드시면 항상 함수 말고요. 함수는 뒤에 만드시고 속성이 뭐가 필요할까를 먼저 상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속성이 뭐가 필요할까 상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속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속성입니다. 속성을 넣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속도를 저장하는 속성을 넣어주면 되고, 일종의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변수라고 담아놓을, 현재 속도를 담아놓을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속도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드셔야 되는데, 요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영어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get라고 합니다. get 함수라고 하고, get으로 시작되는 함수죠. 그래서 속성명 이렇게 작성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return 하셔가지고 내보내기로 속성명을 내보내기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현재 요 속성에 있는 현재 값이 뭔지를 알려면 요 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들을 속성의 값을 활용하는 함수들을 get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형태가 간단합니다. 이게 속성이 뭐죠? 속성이 자료형이 점수잖아요. 함수의 리턴 값은 get 함수는 리턴을 해야 되니까요. 결과 내보내기, 속성의 값을 내보내기 해야 되니까 리턴 값에 자료형이 뭔지를 먼저 적으셔야 되죠. 이게 점수죠. 점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get 하시고 속성명이 스피드죠. 스피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낙타표기법에 의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중간에 대문자 이렇게 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리턴값, 속성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속성명은 뭐였죠? 스피드. 그래서 스피드를 리턴하시면 여기에 속성의 값을 내보내기 이렇게 만들어요. get 단순하게 이렇게만 만드시면 돼요. 이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속성의 값이 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벡터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문제 1번. 뭐를 만들어야 되나요? 키를 돌립니다. 키가 아니고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를 출력하는 함수 만들어보죠. 이름이 뭐였죠? 키 떠넣어 있죠.
보이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내용을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이 요번에는 뭐였죠? 요번에는 두 번째는 달립니다가 5번 출력되네요. 달립니다가 5번 출력 run 함수를 만드셔야 되고 네. 달립니다가 5번 출력되는 달립니다. 여기 5번 출력되는 얘가 5번 출력되는 run 함수를 만드셔야 되고 이 함수는 뭐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드 리턴 값은 없죠? run 하시고 이 안에다가 반복문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포이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5번 출력하시면 됩니다. 5번 그죠? 5번 이거 출력하셔야 됩니다. 5번 출력 어떻게? 이렇게 10부터 50까지 해가지고 5번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이를 이용해서 이거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 2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릴게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 이 문제를 푸셔서 잘 되면 얘가 빨간 거 다 사라지고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면 잘 만드시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면 잘 만드시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i의 값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10부터 50까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변화시키자마자 어디에 넣어주셔야 되냐면 스피드라는 속성 있죠? 스피드라는 속성에 저장을 하셔야 위에 현재 속도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스피드는 현재 여기 0으로 되어 있어. 기본값 0인데 요 i의 값이 속도가 변할 때마다 요 i의 값을 스피드에다가 넣어주셔야 현재 속도를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i 값이 반복문에 의해서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면 이 값을 스피드라는 속성 위에 스피드라는 속성에다가 넣어주셔야 현재 속도를 아실 수가 있죠. 이것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속도가 0으로 안 나오고 50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게스트 함수는 손안 드셔도 됩니다. 공을 붙이고 다른 데서 풀어주세요. 너 점수나 뭐 이런 데서 패턴은 손 대시면 되고 여기서 놔두고 이 런 쪽에다가 로직을 추가하시면 실제로 할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죠? 문제 1번은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출력. 요거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아웃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는 쉽죠? 밑에 가면 되죠. 5번 출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로직을 다양하게 짜실 수가 있는데 짜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리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10 하시고요. 10하고 50까지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50까지 증가를 시키고요. 10부터 50까지 증가시키고 얘가 이렇게 하면 1씩 증가하잖아요. 1씩 증가하면 10씩 증가하게 만들어주죠. 10씩 증가는 어떻게 하면 되죠? 10씩 증가는 플러스는 10 이렇게 해서 10씩 증가. 이건 10씩 증가하죠. 그러면 10부터 50까지 증가를 시키는데 그냥 플러스 하면 1씩 증가하니까 50번 증가하잖아요. 그거 말고 10씩 증가하게 하려면 i가 플러스는 1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증감식이니까 증감식 눌러주시면 얘가 요거잖아요. 얘가 요거 i 플러스 10 요 내용이잖아요. 여기 10씩 증가하죠. 그죠? 요거를 이제 추격한 거죠. 추격한 거죠. 이렇게 추격을 합니다. 증감식 10씩 증가를 하고 5번 10씩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씩 증가를 한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출력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지금 i라는 지역 변수고 실제 요 스피드에다가 현재 속도, 현재 10씩 증가하는 속도를 바로바로 넣어줘야지 실시간으로 속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스피드에 값을 넣어줘야 돼요. 스피드에. 그래서 요 i 값이 10부터 50까지 증가를 하는데 증가할 때마다 i 값을 스피드에 넣어주는 거죠. i 값을 스피드 속도에 저장.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되죠. 10 증가하면 그 값을 또 스피드에 넣어주고 증가하면 또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시키는 거. 이거 속성이니까요. 이거는 지역변수 i는 지역변수. 이거 속성이죠. 속성의 값을 넣어야 그래야 이 벡터라는 getSpeed 함수에서 현재의 값을 계속 실시간으로 저장된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증가하는 요 값에다가 값을 증가할 때마다 속성 스피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네요.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 다 됐습니다. S아웃으로 스피드를 출력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만 나오겠죠? 그래서 문자열에 맞춰서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대신에 스피드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그러면 이 i 값이 스피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속도가 계속 스피드에 증가하면서 i 값과 스피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증가하면서 이게 지키겠죠? 반복으로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의 값을 항상 가져오는 이 함수 있죠? getSpeed 함수는 현재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계속 이제 화면에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출력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일단 한번 보내드리고 문제는 똑같아요. 보내드리고 이렇게 짜셔도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짜셔도 됩니다. 코딩하는 방법 여러 가지니까 다 맞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한번 뽑아요. 보죠. 실행을 한번 보죠. 이렇게 나오죠.
결과대로 나오면 자동 찾기를 돌리는 것이 20, 30, 40, 50. 현재 속도 50km.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피드의 값, 스피드의 값이 베타 함수 있죠? get 스피드 이 함수에 의해서 가져오는데 최초 속도는 0이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반복물에 의해서 이 i 값이 10씩 증가하죠. 이 값을 스피드에다가 넣어주니까 스피드의 값이 10씩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보입니다. 베타 함수에 의해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딩하는 게 앞서 코딩에서 백체 지향 코딩을 했지만 이런 형태로 계속 코딩하는 게 백체 지향 코딩. 그래서 코딩 테스트 코딩이랑 약간 틀리죠. 객체를 만들어서 함수에다가 다 로직을 다 집어넣고 함수로 호출하는. 됐죠?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서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get라고 했죠? get라고 했는데 요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get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워볼게요. 지우고 get를 자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Alt 플러스 Insert,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어제 생성자 자동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생성자 자동 만들어줬는데 Alt Insert를 누르시면 요거는 어제 생성자 만들 때 요거 썼는데 그죠? 썼죠? 밑에 보면 getter, setter 이렇게 나오나요? 요걸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getter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 Insert. 금방은 제가 직접 코딩했고 이제 직접 코딩하지 마세요. 자동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ter 누르시면 여기 뜨죠? 여기 뜨죠? 스피드. 이게 스피드가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getter나 setter를 만드실 때 항상 속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속성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getter나 setter를 만드실 때 단축키를 이용해서 누르시면 속성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 누르시면 만들어지죠? 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Alt Insert에서 뭐 누르라고요? getter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동으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get 함수라고 하고 저희가 만드는 파블릭이 생략된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접근 제한자라서요. 파블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제가 파블릭이 안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파블릭으로 넣어도 훌륭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객체한테 요 함수를 다 갖다 써라 이렇게 접근을 푼 거죠. 접근 권한을 준 거죠. 파블릭 형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get터고요. getter. setter도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는데 세터 예제는 앞에 있었죠? 앞에 되돌아가면 요거 getter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setter가 됩니다. 여기 있네. setGuess 보시나요? setGuess set으로 시작되잖아요. 이거를 setter, guess로 시작되면 getter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고 setter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단축키가 Alt Insert, Alt 플러스 Insert 누르시고 setter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하면 툴에서 세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Alt Insert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아까 get 했죠? 바로 밑에 set 있죠? set으로 시작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속성을 보고 속성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et을 누르시면 gass라는 속성이 보이죠? gass라는 속성 보이죠? 요거를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요거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set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성자 getter set 요거는 코딩을 하지 않고요. 툴에서 그냥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클릭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 코딩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다음부터는 다 Alt Insert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자동으로 툴에서 만들어주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텐트 세트 만드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때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지나가는 길에 설명드렸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